배 소장님, 정말 격동의 6.3 네. 대선 이제 끝이 보입니다. 각 후보들은 22일 동안 정말 사력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또 후보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쉬웠던 것은 이제 정책보다는 정책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 정쟁이 더 많이 부각됐다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네. 통합보다는 분열되는 서로가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TV 토론에서 아주 자극적인 표현들도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유명 작가인가요? 이 또 독설도 있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거라는 것이 축제의 장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더 서로 좋은 점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장점과 장점의 경쟁이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대선이 그랬던 적도 잘 없지만 이번에도 역대 또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면만이 많이 좀 노출돼서 아쉬운 대선이었다. 중요한 선거인데 중요한 투표인데 선거 전만 놓고 보면 좀 아쉬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말씀하셨는데 과거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때가 오히려 더 점잖게 했던 장면들이 꽤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예. 좀 이제 TV 토론의 방식도 좀 달랐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아,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있었고, 근데 예. 이번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주도하고 워낙 또 후보들 간의 경쟁이 좀 격차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치열했기 때문에 네. 서로가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참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은 쫓아가는 대로 서로 간에 구체적인 정책 설명은 뭐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정책도 그냥 다 쏟아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만 뭐 사탕발림식으로 급급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좀 이 정밀함이라든지 정교함이라든지 또는 세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선거로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거운동이 사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내냐 이게 전략적으로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유세를 마칩니다. 이 끝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지지층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래 이제 본투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지역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시작부터 끝까지 이재명 후보는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번 선거의 구도를 주도하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면 선거가 끝난 뒤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계속 또 내란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지나칠 정도로 국민들의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또 정치 보복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서울시청이라는 것이 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수의 희망과 미래를 더 노래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정작 김문수 후보도 따지고 보면은 보수가 잘 결집을 못하는 결과적으로는 많은 숙제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결합을 하고 또 통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또 모습, 집안 싸움 이렇게 뭐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그 원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는 좋지만 실제로 그랬느냐라는 또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이제 유세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 대구 보수 텃밭 심장에서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 이준석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을 날찍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본인은 내내 이 중요한 단일화를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대구에 가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그 메시지를 던진 것이 대구 시민들은 또 대구 유권자들은 또 영남 TK 국민들은 물어볼 겁니다. 니는 뭐 했노? 니는 잘했나? 이 어떤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처음부터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지적이 많고요.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표 금지 전까지 여론조사가 공개됐을 때의
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밝힐 수 없는 공표 금지 기간인데 판세의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 어느 정도로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표금지 직전 또는 좀 더 직전과 비교를 해보면 공표금지 직전에 김문수 후보가 쫓아가고 있는 것만 예, 많이 추격했지. 예, 예. 추격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것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네. 테고. 근데 이제 공표금지 기간에 들어서서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예상하지 못한 변수,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합니다. 네. 블랙스완. 그러니까 이제 다 백조 이 거위인가요? 예. 거위죠, 그죠? 오리죠.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스완이 예. 나와야 예, 되는데 예. 좀 빨리 찾아보시든지요, 그러면.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이제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근데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black swan, unexpected variable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바로 유시민 작가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책을 썼길래 작가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작가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도 형수욕설 지적을 받잖아요. 근데 이것도 김문수 후보가 같은 대학의 선배예요. 네. 선배의 부유는 뭡니까? 형수 예, 아닙니까? 형수죠. 형수욕설이죠. 이거. 예, 예.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면 여성 또 주부청 또 블루칼라. 근데 여성이면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인 것이고 블루칼라와 그 다음에 주부청을 교집합을 하더라도 적어도 뭐 20%에 해당될 정도. 20%면은 이건 선거를 흔들어 놓기에는 충분한 그 정도의 유권자 수입니다. 근데 얼마나 영향을 미쳐서 그것도 이제 일방적으로만 또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이 마지막 이제 변수라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는 최종적인 우리가 투표함의 뚜껑을 열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선거 취재를 여러 번 했지만 선거 막판엔 늘 네거티브가 터졌던 것 같아요. 어디 후보 할 것 없이. 근데 이게 전문가시니까 선거에 막 영향을 직접적으로 줍니까? 유권자들이? 줄 수 있죠. 왜 줄 수 있냐면 왜냐면 이게 결국 분노입니다. 분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 앵거. 예. 그래서 우리가 앵그리 버드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앵그리버드. 앵그리 버드라는 것이 예. 바로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특별히 나에게 주는 동기부여가 없어서 그냥 너 투표 안 할래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니 화가 나는군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분노거든, 앵거.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제가 무슨 대선이라고 이야기했네. A. 예. 예. 좀 집중을 하세요. 저 누룽지 생각이 나요. 다른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댓글을 다세요. 네. AI. 예. A, 앵거, I는 인트레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나와야 될 정책이 우리는 여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성 국무총리, 또 여성 국회의원 절반 공천, 그다음에 여성 경력 단절에 대해서 전부 다 승진 또는 급여에 포함을 시키겠다든지 이런 정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늘 우리 유튜브에 경이로움을 표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배추도사가 그냥 웃기려고 들거나 아니면 그냥 목소리만 큰 줄 알았는데 콘텐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인정 안 하세요? 아니요, 나옵니다. 예. 네네. 예. 인정합니다. 인정 좀 해주세요. 예, 제가 해야죠. 그렇죠. 예, 저희 그래서 프로그램.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인정하면 될 일인데 네. 저는 토론을 이야기할 때도 네. 토론을 잘했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대놓고 제정신이 아니다. 예, 예. 그것도 지역에서 지역 출신 아닌가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번 선거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는 않다. 네. 실제 이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투표율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본 투표율의 TK 지역에 또는 PK 지역에 또는 서울의 강남 4구 심지어는 이제 동작구까지 포함해서 강작 용산까지 포함해서 강남 4구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유권자들의 엉덩이를 탁 쳐줘서 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이 돌발 변수로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미쳤다. 봐야 되겠죠. 예. 그 연장선상에서 네. 이 질문 갖고 또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선의 경우에 투표장에 들어가서 마음을 정하거나 바꾸는 경우가 네. 많다고 이거 보십니까? 불쾌하니까 넘어가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불쾌한데 넘어가시죠. 넘어갈까요? 네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선거의 성패를 가를 막판 변수. 그렇죠. 이 질문을 뭐 계속 해왔는데 이제 진짜 그렇죠. 마지막 마지막이죠. 단서에 네네. 이거는 투표율이에요. 아. 투표율인데 저는 이번 대선은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것은 마지막 돌발 변수가 생겼잖아요. 네. 독설. 네. 독설이라는 건 사람을 독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럼 그 독하게 만드는 지역이 어디일까? TK겠죠. 또 보수 성향이 유권자들이 많은 또 서울이나 네. 충청이겠죠. 충청은 충절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청 또 TK, PK, 서울에 지금 사전 투표율이 썩 높지는 않았던 지역이에요. 네. 이 지역이 상당히 높아진다. 경이로울 정도로. 그렇다면은 이 지역의 투표율이 전체 대선의 판세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공표금지 기간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추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분석하시는 요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시청자들이 다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배 소장님 보시는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높게 나올까요, 낮게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는 낮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체 투표율이 낮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연동 지난 대선에 비교하면, 연동된다면 예. 그렇죠. 지난 대선이 77.1이니까 예, 사전 투표율이 34.74% 나온 걸 본다면 예, 대체로 이제 투표율이 75% 미만으로 갈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선거를 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의욕 저하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제 막판 이 돌발 변수 제가 말씀드린 예, 블랙스완 이벤트 이 부분이 엉덩이를 탁 치면서 이건 못 참겠어. 이건 아니다 아이가. 이게 맞나? 이게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예, 예. 이런 게 이제 정서적으로 작동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게 작동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 이제 투표율인데 저는 투표율이 높을 수도 있다. 예, 만약에 투표율이 80%가 넘는다면은 예, 그것은 이변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사전 투표율이 낮았는데 예, 본 투표율은 대구 경북에서 예. 지난 2012년 대선 기억나 그때 대구 경북 투표율이 어땠습니까? 높았죠. 예. 그때 당선됐던 인물이 예,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이번에 예, 서문시장을 나갔잖아요. 예, 예. 서문시장 나가면서 그 서문시장 나갔을 때 그 영상을 보면 한 영상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상인 중에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내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모습 보면서 마음이 짠해갖고 제 투표할 깁니다 이러더라고. 예. 야 이걸 보면서 이게 선거의 여왕이라는 건 사람을 투표소로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선거의 여왕, 예. 일렉션 퀸 컴백 이런 현상으로 이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TK 지역의 투표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럼 전체 투표율도 제고되는 투표율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본 투표율은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상황에서 이 돌발 변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 그리고 PK 지역에서의 상당히 요동치는 판세 이런 부분들이 투표율을 높여놓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투표율이 높다고 뭐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사실 또 어려운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TK에 대한 질문도 같이 답을 한 걸로 치고 지금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대선 내일 8시 투표가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몇 시쯤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는 저는 대체적인 결과는 예. 대체적인 윤곽은 1시 이전엔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예. 출구조사는
8시 5분 내지 8시 10분 저녁에 예. 발표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TBC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출구 조사를 확인하게 되겠죠. 네. SBS와 연동된 방송이 예, 되겠죠. 예, 예. 이걸 제가 다 안내를 드리니까 예, 예. 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무래도 개표되는 시간이 이번에는 뭐 수개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늦어질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좀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윤곽을 잡는 것은 새벽 1시 아, 이 일이 되겠죠. 2월 예. 4일.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당선 윤곽 정도의 표시가 되는 것은 예. 한 새벽 3시 정도. 예. 네. 아마 제가 나오는 그런 방송들을 쫓아오시다 보면은 네.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선거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끝인가요? 아니, 예, 이제 그만하죠, 뭐. 얘기 많이 들어주셨고요. 이렇게 또 예. 노래 간 사람을 팽하는 거예요. 아니요. 향후 전국 전망은 투표 예. 다음 날 알겠습니다. 다시 모시고 예, 그 방송을 놓치지 말아야죠. 얘기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항상현 앵커와 네. 제 운명이 달려 있죠.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